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산책 제84보 제목은 제연설비 이야기 52 대소방청 민원이 거절되어 행정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입니다. 지난 84보에서 저의 민원 등에 대해서 원래 5월 3일 소방청 주최 극기갑 제연설비 관계자 회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장차 실증 실험을 해보기로 한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그 민원은 5월 25일부로 거절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 중에 있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국민권익위원회 나의 민원 확인입니다. 지금 완료 상태이죠. 민원 신청 내용을 보면은 제목은 특별피난계단 재연의 화재 안전 기준 내 굴뚝 효과와 외부 출입문 개방을 반영해야 한다. 내용은 신청 목적이 건축물의 실내 화재가 고층으로 확대되는 과정은 승강로와 계단실을 타고 일어난다. 즉 승강로와 계단실의 굴뚝 효과에 의해 상층으로의 연령기가 상승 전파하여 화재 확대가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승강로와 계단실을 통한 거주자의 피난이 불가능하여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온다. 이에 대비한다고 고층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특별피난계단 재연설비가 뒤에 기술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문제점, 이로 인하여 재연설비 설계에 굴뚝 효과와 외부 출입문 개방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준공검사 시에도 같은 전제로 성능 시험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실제 입주자가 있어서 외부 출입문 개방이 있고 굴뚝 효과가 있을 때에 재연설비를 점검하면 제대로의 성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2018년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청장과 소방기술사 회장을 참석시키고 이진복 국회의원이 특별피난계단의 재연설비 무용론과 비상구를 통해 계단으로 들어간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라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를 동의하여서 오래전부터 국민제안과 민원을 통해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소방기술사회 재연기술위원회에 참석하여 필요성을 주장하고 설득하고자 노력한 바도 있고 현재도 노력 중이다. 지금의 소방기술사회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시인하기가 싫어서인지 받아들이기를 꺼리고 계속 현재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외부 출입문 개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피난층에 방풍실이 있어 모든 문의 개방되기가 어려우므로 밀표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주장을 소방기술사회가 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는 옥상 출입문이 개방될 때를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며 피난층도 화재 경보가 되면은 모든 방풍 자동문이 해정 개방된다는 것도 놓친 것이다. 정전이 되어도 방풍실이 개방된다는 것 사실도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주장인 것이다. 굴뚝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는 동절기 화재일 때 계단실과 승강로에 심한 정상 굴뚝 효과가 발생해 있어 저층부에는 심한 음압 진공이죠. 이것이 걸려서 저층 화재실에서 피난하는 사람이 계단실로 들어갈 때에 화재실의 연령기는 부속실 급기와 같이 계단실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 연령기가 고층으로 확대되는 재연 실패가 되는 것이 이 화재 확대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을 아는 소방기술사나 소방공무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재연 성능 시험 시에는 거주자가 입주하지 않아 난방이 되지 않은 상태, 입주 전이라서 입주자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재연 시험을 합니다. 성능 시험 TAB를 그때 합니다. 즉 굴뚝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험하여 합격 처리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는 고가의 투자를 하였음에도 아무 효과가 없는 재현설비가 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굴뚝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건축에서 책임질 사항이지 서방 재현설계에서 반영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서방기술사도 있습니다. 이분의 주장에 따른다면 재현설비를 건축과 같이 설계하여야 하니 그것보다는 아예 건축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말도 저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서방기술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방기술사회에서는 이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거기서는 서방기술사회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비관적으로 자평하는 서방기술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서방청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건축사와 건축설비기술사를 포함하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정상에 이 두 가지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시급한 것입니다. 개선방안, 계단실이나 승강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굴뚝효과를 고려하고 계단실 외부 출입문 개방을 반영하라는 규정을 화재안전기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개선방안은 화재안전기준 개정 전이라도 성능위주 설계 시에는 먼저 이를 고려하는 검토가 실시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기대효과, 법규만 만족하면 되는 관행에서 좋은 개선 방안이 있어도 외면하는 것이 건축 분위기입니다. 법규에 명시되면 기술자들이 신기술을 발굴하고 설계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성능 시험에도 반영되게 될 것입니다. 그전이라도 성능 위주 설계 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층 건축물의 화재 확대를 방지하고 연기 전파를 고층 전파를 방지하고 거주자의 피난 안전, 생명 안전을 확보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처리기간 정보, 처리기간은 소방청에서 접수일은 2월 24일, 담당자 민정기. 그래서 이 민정기 씨 답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청입니다. 건의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행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제5조에 따라 다음 4가지 방법 중에서 재현구역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계단실 및 그 부속실 동시에 재현하는 것,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재현하는 것, 계단실 단독 재현하는 것,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단독 재현하는 것.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시던 계단실 단독 재현은 현행 기준으로도 건축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언제에 위해서 이런 말씀을 내가 했습니까? 이런 동문서답을 해왔습니다. 외부 출입문 개방과 굴뚝 효과를 고려하는 것을 화재 안전 기준에 명기하자는 민원이었는데 답변은 재현구역을 당신이 말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답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이 소방청의 동문서답이라 하겠습니다. 위 동문서답의 대응으로 행정심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나의 사건 현황 중앙행심위원회 사건명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행 청구 나의 사건 진행 현황 이래서 심리 상태에 있다 이렇게 돼서 온라인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은
청구인 정보가 있고 비청구인 정보, 소방청장 청구 내용을 읽어본다면은 이 내용을 한글 파일로 옮겨봤습니다. 청구 취지, 청구인이 민원한 계단실 외부 출입문 개방과 꿀뚝효과, 꿀뚝현상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특별 피난계단 재연설비 화재 안전기준 개정 처분을 실시하라는 재개를 구한다. 청구 이유,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2년 2월 25일 피청구인에게 화재 안전기준에 다음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민원 신청을 하였다. 첫째, 계단실로 피난한 사람이 계단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규정하라. 둘째, 계단실에 발생할 수 있는 꿀뚝현상, 꿀뚝효과를 고려하라고 규정하라. 이 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소방기술인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설계와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2년 5월 25일 고지 내용 두 내용을 고려한 설계를 하라. 이거가 아닌 엉뚱한 동문서답의 처분을 하였다. 사건의 경위,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실 굴뚝효과에 의해 화재 연기가 계단실로 들어와 고층부 거주자를 위협하고 고층부에 거주하는 피난인은 계단실을 경유하여 피난하여야 하는데 그리하여서 고층부 거주자의 보호와 그들의 피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방법에 규정하는 특별 피난계단 재연설비를 이제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 특별 피난계단 설비 설계와 성능 시험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계단실로 피난인이 들어가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만 계단실 밖인 옥상과 지상으로 나가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둘째, 외부보다 기온이 높은 경우에 계단실에서 발생하는 굴뚝 현상에 의해 연기가 계단실로 들어오고 고층으로 전파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관련 화재 안전기준에 이를 고려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계자이자 성능시험자인 소방기술사회가 위 두 사항을 맹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왔다. 그 세월이 무려 25년을 상회한다. 청구인은 2022년 2월 25일 비청구인에게 이를 화재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민원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2022년 5월 3일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여기서 민원의 타당성을 간절히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소방청과 소방기술사회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단지 검토 시험하여 보자고 일관하였다. 저의 쉬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에요. 피난인이 계단실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과 계단실에 굴뚝 현상이 생겨서 화재실 연기를 빨아들일 수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소방청사랑과 소방기술사회나 소방학회 회장이나 이걸 못 알아듣는데요. 모르겠대요. 그런지 확인 실험을 해봐야 되겠대요. 이거는 25년간 실수를 시인할 수가 없어서 계속 끌어가야 되겠다고 이제 못 들은 걸로 일관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렇게 답변 예정일 5월 23일이 지나갔어요. 그리하여 비청구인은 2022년 5월 25일 고지 내용과 같이 민원 내용인 두 문제점을 고치는 화재 안전기준 개정 여부와는 거리가 먼 동문서답 처분을 하였었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 이것은 처분이라기보다는 이번 부작위에 해당됩니다. 동문서답은 이제 부작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준 개정을 요구하였는데 답변에서는
민원을 외면한 엉뚱한 답변으로 처분을 회피했다. 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를 하였다. 그래서 결론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법규에 명시되면 기술자들이 기술을 발굴하고 설계와 성능 시험에도 반영되게 될 것입니다. 꼭 청구인이 요구하는 비난인이 계단실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 외부 출입문 개방하는 것과 계단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기 전파의 원인인 굴뚝 현상을 설계와 성능 시험에 반영하라는 규정이 화재 안전 기준에 명기되도록 하라는 처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관련 서류 내역 청구인 측, 제 측이죠. 그걸 보면은 방금 읽은 것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읽었고요. 그 다음에 두 건의 보충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건 제출한 것이 없는데 기록이 있어요. 먼저 제출한 것은 이것인데요. 이거는 제가 5월 3일 날 소방청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한 소감을 글로 요약해서 옮긴 것이랍니다. 그걸 또 잠시 볼게요. 즉 제83보의 내용을 거의 70~80%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6월 14일이었고요. 그 다음 소방청의 답변서가 6월 20일에 송달되어 왔습니다. 소방청의 답변서 내용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명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행 청구, 피청구인 소방청장, 청구일 5월 29일. 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청구 내용을 각하한다라는 재개를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사건 개요. 특별 피난계단의 재단실 및 부속실에 설치하는 재연설비에 대해 특별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설치하는 재연설비, 이하 극기가압 재연설비라 합니다. 는 건축물의 거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 생성된 연기가 계단실로 침투할 수 없도록 부속실 등의 재연구역을 가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실과 거실 사이에 있는 부속실을 가압하여 부속실의 압력을 높여주면 거실에서 발생한 연기가 부속실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계단실이 연기로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극기가압 재연설비는 건축물에 부설된 특별 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기준을 특별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연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이하 화재 안전기준이라 합니다. 라고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기준 제5조에는 극기가압하는 재연구역을 1. 계단실 및 부속실, 2. 부속실, 3. 계단실, 4. 비상용 승강기 이런 단독 재연으로 구분하여 건축주 및 설계자가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법 제20조에 따라 소방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는 설치 완료된 소방시설의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를 첨부하여 소방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공사가 완료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요구에 대해 소방청구시인 화재안전기준은 다른 법령과 마찬가지로 관계기관 및 일반 국민의 개정 요구에 따라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개선안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개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2004년 제정 이후 9회 개정. 청구인은 2월 24일 고시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극기가압 재연설비의 굴뚝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굴뚝 효과 등 했습니다.
청구인은 건축물의 내부 온도에 따라 굴뚝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계단 실내에서 저층부에서 고층부로 공기 이동이 생기고, 이에 따라 저층부의 계단실로 침투한 연기가 고층부로 확산하여 위험해질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계단실 외부 출입문 얘기를 이제 에서는 뺐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방기술 분야 전문가인 소방기술사로 구성된 한국소방기술사회의 재연설비분과위원회에서 청구인과 함께 해당 이론을 검토하였고, 지난 5월 3일에는 한국소방기술사회에서 개최한 전문가 및 관계자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공개 토론하였고, 그런데 해당 이론도 여기도 했지만은 이론 얘기는 하나도 저만 했지 반박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의 주장이 이론에 의한 주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실증 검증을 통하여 공개 검증하자. 근데 이분들은 이론적으로 반박한 바는 없었습니다. 제 이론적 주장에 대해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형구역은 건축주 설계자가 건축물 특성에 따라서 선택 적용할 수 있다. 계단실을 가압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회의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민원사항에는 계단실 가압 방법 얘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굴뚝 효과는 여기서 중요한데요. 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설치가 완료된 소방시설의 성능을 시험하는 장소가 당해 건축물이기 때문에 굴뚝 효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성능 시험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이 성능 시험이 이 한겨울에만 합니까? 한여름에도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굴뚝 효과 영향을 받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굴뚝 효과 영향 안 받은 상태에서 하는데도 여기서는 여름에 해도 한겨울에 굴뚝 효과 영향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라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써놨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러 청구인에게 답변하였으나 고시 개정을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고, 참 답답다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다음 이 청구인 주장에 대한 비청구인의 주장. 행정심판은 여기 쭉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이 고시의 개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또 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방청장을 비청구인으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이 답변서를 반박하는 서면을 만들어서 보충 서면으로 29일 어제 접수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제 84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이야기는 제 85보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